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가 예전보다 좀 미치지 못한 거 아니냐, 과반이 좀 무너진 거 아니냐. 앞서 저 대구 경북했던 윤석열 후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저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지만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여론이 거의 15%에서 20% 가까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지고요. 예. 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구 경북 발언, 자 고향에 가서, 고향이라는 것은 정치적 고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전통적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노리고자 하는 발언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저건 다른 말로 하면 거친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초강경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요 대단히 나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연설이요. 나쁜 메시지죠. 저게 아무리 분노를 유발시키고 선동 정치를 통해서 이 지금의 난국을 한번 돌파해보겠다. 제1야당의 후보로서 뭔가 보수 지지층을 좀 히팅시키고 예.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에는 금도가 있는 것이죠.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 본인을 검찰총장 시켜준 이 정권을 삼류 정권으로 묘사했어요. 예. 그러면 삼류 정권의 검찰총장이면 사류 검찰총장인 것입니까? 저는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처음 정치를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검사의 DNA를 버리고 야당 후보답게 예. 국민들에게 뭔가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조목조목 요구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나라의 비전,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준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나쁜 연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시인데 복식 호흡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귀에 꼭꼭 굳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판 수위가 높아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진중권 전 교수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연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저는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궁하고 어려워도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최소한의 격은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많이 궁하고 어렵가 보다라는 그렇죠. 지금의 이제 당신의 처지가 궁한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보수의 심장에 가서 오히려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는데 불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본인의 이미지에도 별로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 이제 지지율 역전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쪽에서 네거티브를 걸게 돼 있단 말이죠. 상황이 좀 달라졌구나. 앞서 정기남 의원님,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윤건영 의원도 비슷하게 지적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다. 많이 궁하고 어려운가 보다는 생각이 든다. 김관욱 교수님. 근데 진중권 교수는 이 야권에 대해서 꽤 좀 우호적이었었는데 중범죄자 발언, 이재명 후보를 가리킨 거죠.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글쎄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의도 아니고 효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가 지금 어렵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초강경, 강경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중범죄 후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냥 이재명 후보가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마저도 매도를 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미친 사람들 아니야. 더 나아가서 현 정부에 대해서 제3류, 삼류, 이런 식으로 머저리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권이 들어서거나 지금 지지가 형성이 되는 거는 그 밑에 국민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초강경 발언하면 이 상대 진영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넘어오지 않아요, 절대. 거기다가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면 지지층이 불안해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발언을 할까? 이러면서 동요를 하죠. 동요하면서 사실상 오히려 굉장히 위축이 되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인식표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기남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국정 안정론과 심판론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격차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안정론이라고 질문이 안 나가고요. 어떻게 됐냐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합니까?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이에요. 정권 심판론도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합니까예요. 극명하게 사실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국민적 시각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두 분 말씀에 김경진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독한 면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근데 저 중범죄자 발언은 원래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아하. 서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구속돼야 될 후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건 오히려 민주당 당내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여러 공약을 많이 발표했어요. 주택시장에 어떻게 하면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의 공급 발표도 있었고, 예. 탈원전 관련해가지고도 어쨌든 기존에 계획하고 설계했고 건설하려고 했었던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공사 재개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투명화, 그 다음에 개미 투자자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를 했었고, 예. 또 청와대라든지 정치 권력이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약도 다양하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다음 정부의 국가 비전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저 독한 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건 민주당이 공세를 위한 공세고, 오히려 이재명 구속에 대한 얘기는 민주당 내부에서 원래 나왔었다. 아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권교체론에 대한 여론 흐름, 윤석열 후보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주제 만나봤고요.